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계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강민정입니다. PD님, 저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주제 아시죠? 네, 관심 많으시죠?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희 실장님하고 오늘 사담을 이거 나눴다면서요. 실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늘 주제가 안 좋은 남자 거르는 법이에요. 근데 아까는 실장님하고 우리 PD님하고 연애를 해봐야 한다. 그래야 뭐 안 좋은 사람을 고르는 법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 하면서 많이 20, 30대들이 연습하러들 많이 오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독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선배로서, 여성 선배로서 이런 부분은 꼭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친해지면 하는 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늘은 공유할까 해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알았다면 얼마나 조금 더 잘 골랐을까, 아니면 고르지 않고 혼자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당연하게 모두가 가치관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관계력이나 정신과 심리학 책 보면은 경우가 밝지 않고 사리가 밝지 않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우를 잘 못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잘 안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함과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용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객기도 없고 그래 보였던 남자가 사실은 가치관이 잘 형성된 남자가 아니었고 가치관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보통 그게 이제 유년기나 부모의 영향으로 그런 미온적 태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양심이 좀 없을 수 있어요. 많이 얻어먹고 인색해도 괜찮고, 상대가 나를 되게 많이 지지해 주는데도 어디가 어떻게 고맙고 갚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우가 약해지면. 그럼 그거는 분명히 관계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를 가치관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알기 전에 가치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던한 사람일수록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기쁠 땐 막 같이 기쁠 수 있는데 화날 때가 내 옆에 없어요. 내가 왜 화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남자분들이 가치관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온적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랑 맞추는 게 잘 맞는 게 아니고 맞는 게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 어떤 사람 만나? 그러면 금융권에 있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외적 조건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외적 조건끼리 만나면 다 결혼이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외적 조건은 다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입신양면에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멋져요. 직업도 좋고. 근데 그게 자신만을 위한 입신양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은 성실히 살아왔다, 이 사람은 책임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책임은 어디한테 있어야 되냐면 나와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에 연회비가 많이 들어. 그러면 자기도 일조하려 하거나 자기가 큰 걸 부담을 좀 하려 하거나 아니면 우리끼리 희생이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희생, 자기 인생을 위한 욕심껏 욕망스러운 희생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나한테는 시간을 희생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은 많이 버는데 나한테는 안 쓰고 싶을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나한테 적당히 쓰고 적당히 다른 여자한테도 쓰고 싶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성실한 사람 만날에 이런 직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성실해.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큰 행사 아니어도 야, 우리 천일이다 라고 기억하고 따뜻한 저녁이라도 먹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희생이나 챙김과 성실함이 있는 게 성실함이지, 입신양면은 나의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상대 고르는 법에 우리 많은 처자들이 남자친구 엄마가 보재요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 그때 헤어지면 어때? 식장에 들어갈 때 튀어도 돼요. 사실 식장 들어가서 나중에 튀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이혼을 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지. 그 부모가 보장을 빨리 보라 그래요. 그리고 더 여러 번 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연애를 했을 때 어떤 부모를 봤는데 너무 이상한,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튀었어요. 붙잡혔어요. 낯선 곳에 온 어느 처자, 자기 아들의 처자를, 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편히 대해주는 인간적 태도를 그 부모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의 태도를 꼭 봐야 돼요. 가서 그 부모의 아파트 평수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약자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거, 음식을 챙겨주는 태도, 그분이 어른으로서 하는 질문들을 봐야 돼요.
어른으로서 하는 질문이 네가 산 아파트는 대출이 얼마니? 막 이런 거 말고 그거 어른이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호구조사죠, 호구조사. 그게 아니고 너는 어떤 남자를 고른다고 내 아들을 골랐니? 뭐 이런다거나 우리 아들의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너에게 문제는 안 되겠니?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하는 어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남자 거르는 법에 나의 지인들을 만날 때 너무 너불대면서 잘 어울리는 사람까지는 아니고 낯선 돌처럼 앉아있는 사람 고르지 말라고 말을 해요. 우리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예쁨 받는 사위, 며느리까지는 아니어도 어울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늘 낯선 이로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있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만도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력을 지인들을 만났을 때 적당히 융화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런 사회 능력은 갖춘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나중에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오해되게 하는 그 행동을 내가 맨날 변명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신 손님들한테 눈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불편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런 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소비 패턴이 맞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짠돌이일 수도 있고요. 인색해도 되는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인색을 해도 문제가 돼요. 왜 뭐 20평 아파트 살 때까지 좀만 하고 참았다가 30평 갔더니 40평짜리 갈 때까지 참아요. 이러면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살 일이지만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근데 생활비는 주지는 않는데 그냥 카메라도 아니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막 150만 원짜리를 사요. 일회용성 카메라를. 그러면 그 빈티지 작품 같은 거를 150에 사고 생활비는 보태지 않는다? 뭔가 밸런스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소비 패턴을 참아내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해외에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연구된 그 학문 자료를 보면 사람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때 등가 가치가 있는 선물을 주는 거는 또 다른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추석이나 설날 때 며느리가 시댁 가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용돈 30만 원, 50만 원 주어지면요. 그 약발이 먹힌다고요. 왜? 심리적 보상은 받았거든요. 그게 꼭 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물질로도 보태서 이게 대체가 되면 용서가 좀 돼요. 최고의 남편. 용서가 돼요. 그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내 아내가 속물이야 이게 아니고 인간이란 기제를 좀 알고 말로도 당신 수고했어 이러고 당신 내가 이거 30만 원 준다고 뭐가 위로되겠어. 근데 그 나쁜 감정 좀 버리자. 이렇게 하면 어느 사람이 내 남편까지 미워하겠어요. 너무 스윗하다. 지혜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정말.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물건은 잘 사는데 우리가 여행 가는 거 한 번도 먼저 결제해서 뭐 가자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가는 게 사실 보기 다르게 숙소나 음식이나 주유비나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물건으로 남진 않잖아요. 뭐가 남아요? 경험이 남죠. 근데 최인철 교수님도 얘기하죠. 경험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거든요. 명품백 500만 원짜리를 사는 게 아니고 500만 원짜리 공부를 하고 뭔가 경험해보고 여행을 가는 게 좋은 삶이에요. 근데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아이폰을 사줬어.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로 우리 제주도 여행 2번 가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행을 돈을 내고 꾸리면 다 가요. 근데 본인은 한 번도 단돈 50만 원이라도 여행 경비로 우리 이런 여행을 가자. 우리 둘의 기억과 경험을 위해서 이런 걸 쓰자.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소비 패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서운하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징후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